네, 안녕하십니까. 안태욱 국장입니다. 오늘 2025년을 맞아서 처음으로 월간 손님 모셨습니다. 월간 조동욱 한국산학연협 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올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네. 올해 새로운 새해 각오 같은 게 있습니까? 우선은 나라가 좀 정상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거 있고, 개인적으로도 조금 더 노력해서 성과 있는 그런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개인적으로도 다짐해 봅니다. 네, 올 한 해도 좋은 성과 많이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요,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전 국민이 전부 다 그 우울증 치료를 받아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뭐 집행이 잘 안 되고 있고, 뭐 경찰에 또 넘긴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상태인데, 이런 이제 정치적인 얘기는 뭐 정치적으로 말씀하실 분들이 많고, 이런 이제 집단적인 우울증과 관련된 이런 치료책이라고 할까, 뭐 교수님 어떤 해법이 있습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우리 트라우마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트라우마는 사실은 나를 보호하기 위한 좋은 장치예요. 왜 그런 일을 다시 겪지 말으라고 작동하는 거거든요. 네. 그게 트라우마인데,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밥 먹으면 반드시 제가 먹은 걸 갖다가 거기 갖다 놓고 묵을 담아 놓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이제 설거지할 때 별로 문제가 없나 봐요. 이걸 안 했더니 집사람이 하도 저를 괴롭혀갖고 제가 그 트라우마에 걸려갖고 먹으면 일어나서 그냥 갖다 놓거든요. 네. 다시는 그런 고초를 안 겪겠다라는 그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국민들도 계엄이라는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그랬죠. 이게 박정희 전두환을 통해서 네. 진짜 막 민주주의 다 죽고 뭐 이런 트라우마가 있는데, 요즘 시대 윤석열이 하니까 이거는 뭐 충격 그 이상인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네. 만든 사람이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럼 지금 이 국민들의 우울증, 이 트라우마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윤석열 대통령의 진실된 사과, 용서, 거기에 맞는 법 처벌, 이거를 통해야 우리의 우울증이 치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자 해지라는 말씀인데, 예, 맞습니다. 일단 국민적인 어떤 트라우마 이게 빨리 해소되고 네. 아주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 될 텐데 상당히 걱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장님은 음성 분석 전문가시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특히 이제 유명한 정치인 이런 분들의 음성 분석을 많이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요새 이제 보면 이런 이제 사태를 맞이해서 뭐 여러 사람들이 이제 발언을 계속하지 않습니까? 뭐 여당, 야당, 정치인들 뭐 경호처장도 기자회견을 다 하더구만요. 이런 거 한번 음성 분석학자로서 분석해 보니 어떻습니까? 일단 그 12월 10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걸 딱 들으면 윤석열 대통령의 그 평소 말할 때의 특징이 높이는 높은데 네. 힘 별로 안 실려요. 음의 높이는 높구나. 높은데 힘 별로 안 실려서 네. 그게 이제 대선 때는 어떤 도움이 됐냐면, 네. 굉장히 검찰총장 하면 무서운 존재인데 힘이 안 실리는 좀 부드러운 느낌, 옆집 아저씨 같은 그런 거가 이제 많이 득표에 도움이 됐었을 거예요. 근데 12월 10일은 아니에요. 엄청나게 힘이 실려 있고, 특히 본인이 강조하고 싶은 단어에는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평소에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국민하고 한판 붙자는 거거든요. 그때가 이제 나는 뭐 잘못 없다. 네, 한판 붙자.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 뭐 이렇게 할 때가 12월 12일 당하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대통령실이 또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얘기하면 사실 합리화거든요. 근데 합리화도 좀 어느 정도 좀 상식에 맞게 하든지. 네. 조금 지나면, 지금은 아마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했지만 아마 1월 달 안에는 누가 나와서 그때 계엄이 아니고 개헌이라고 얘기했다. 왜 잘못 알아듣냐.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그 설날 앞두고는 누가 나와서 그게 아니고 봐라. 대통령이 이렇게 하니까 연말연시에 술 적게 먹지 않았냐. 건강 차원이다. 그다음에 주말에 그 혹한기 훈련도 시키고 체력 단련도 시키고 얼마나 훌륭한 대통령이냐. 또 이렇게 말 같지 않은 합리화로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나오는 거 보면 사랑 같지 않은 말들만 골라서 합니다. 예. 그리고 국민의힘도 최대한 끌려고 하는 거죠. 그동안의 상황 변화도 보고 또 이재명 사법 리스크도 있으니까 이제 그거 여러 가지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저희 집 그 강아지가 있는데 강아지가 텔레비 이렇게 보다 보면
대통령실에서 나올 때 이렇게 째려봐요. 사랑받지 않다라고 모르고 국힘이 나오면 짖어요. 개소리다 이거지. 이게 하여튼 근데 민주당도 하나는 좀 빨리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근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고 빨리 대선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근데 또 하나는 어떤 빨리 해서 전국이 안정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두 가지가 좀 섞여 있어서 민주당의 발언에는 찬반이 좀 섞여 있고 국힘이나 대통령실은 아유 타령 끄고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볼 때 이 뭐 여야 여러 사람들 얘기를 하는데 예. 믿음이 가게 말하는 부류는 어딥니까? 뭐 다들 뭐 자기 이익에 기반해서 그러니까 국민들 보면 아 뭐 무슨 말 하는지 알 것 다 고마냐 이런 거죠. 이쪽이나 저쪽이나 저쪽이나, 대통령이 큰 사고는 쳤고 예. 다들 앞에서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하는 네. 그거로만 보이는 말을 한다 이렇게. 네, 그래도 이제 민주당이 좀 유리한 게 아무튼 조기 이게 전국이 안정이 돼야 국가 신인도 경제 문제 민생 다 있으니까 나름대로 그쪽에서는 민주당은 좀 어필할 수 있죠. 그래도 빨리 가자라는 부분이. 국민의힘은 그 목소리에서 다급하고 그렇죠. 예. 면피하려고 하고. 예. 그거 어떻게든지 이재명만 아니면 된다. 이 정권을 넘겨줘도 이재명만 아니면 됩니다. 뭐 이런 게 이게 다 깔려 있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역 얘기하겠습니다. 김영환 지사가 이제 오락가락하는 태도를 최근에 보여서 예. 논란이 계속되어 있는데 지난해 말에 구인사 가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위로와 자비의 기도를 해달라고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또 뭐 논란이 아주 크죠. 근데 김영환 지사가 왜 이렇게 오락가락한다고 할까요? 왜 그럴까요? 그분은 전형적인 기회주의자 아닙니까? 아니 그 김대중 정부 시절에 거기 붙어서 장관도 했죠. 장관 해먹고 예. 그다음에 뭐 팔색조로 하다가 뭐 탄핵에 대한 입장 바뀌니까 이거 분위기가 그러니까 찬성 이래놓고 또 찍힐까봐 또 기도해 달라 보니까 전형적으로 아주 크게 보면 자기 입신양면 네. 그 다음에 좀 작게 보면 생존 본능이 굉장히 발달된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대통령보다 더 다급한 겁니까? 자기 생명.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생존을 유지하기 그렇죠. 위한 뭐 예, 재선이라든지 예. 뭐를 위한 그럼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 사태에 대해서 입장이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그렇죠. 거다. 왔다 갔다 하죠. 예. 또 앞으로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더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판사가 완전 민주당으로 넘어가면 내가 윤 대통령을 위로와 자비를 기도해달라고 언제 그랬냐고 또 이럴 수도 있고요. 민주당으로 돌아올 수도 있나요? 근데 뭐 그거 그다음에 그 발언이 잘못됐다. 윤 대통령이 아니고 이 대표였는데 이게 니들 못 봤냐? 바이든 날리면을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충북 도민의 입장에서는 도지사가 자꾸 또 설화나 이거에 휩싸이니까 예. 경제도 엉망인데 도민들도 좀 상당히 정신이 좀 혼란스럽습니다. 그래도 또 하나는 우리가 좋게 봐야 될 게 그래서 참 그 밥맛이 다르니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긴 하잖아요. 그렇습니까? 팥술을 많이 먹는 게 아니고. 예. 근데 이제 이 와중에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단재고등학교 교정에 설치돼 있던 동호 신홍식 그 독립운동가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의 동상을 작년 9월에 철거했더라고요. 충북교육청이. 그 박진희 의원이 안 밝혔으면 뭐 있었는지 몰랐죠. 없었는지도 예. 몰랐을 건데 야 이거 교육청이 애국지사 동상을 철거했다? 이 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일어났어요? 계엄이랑 비슷하죠? 네. 뭐 누가 비상계엄 하겠냐고 했는데 거의 비슷한 충격파가 와 있는데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일단 첫 번째는 철거를 해서 그 자리에 G80을 주차시키기 위한 G80. 네. 그때 뭐 농담이고요. 사실은 이제 단재 고등학교 하면 그 교육의 전환이죠. 네. 진보 교육의 전환의 상징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걸 갖다가 하나 깨부시면 진보에 관한 교육을 깨부시고 자기의 보수의 어떤 교육청을 뭐 펼치겠다라는 상징적인 일로 이런 일을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제 윤 대통령이 지금 뭐 체포 안 당하면서 막 이래가지고 보수층 결집시키듯이 지금 저도 보수층 결집을 위한 하나의 제스처 아니었겠느냐. 왜냐면 이쪽이 쪽 골치 아파요. 김진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자기한테 좀
제가 보는 관점으로 틀릴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진보를 까고 그 단재고등학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도 하여튼 단재고등학교는 무조건 싫어하니까 하고 이제 자기한테 결집된 힘을 가지려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다고 쳐도 예. 어떻게 애국지사의 동상을 제가 가봤거든요. 네. 그 동네 아주 그 신홍식 선생의 묘도 잘 조성이 되어 네. 있고 가덕 면사무소 앞에 큰 산, 좀 작은 산이 있는데 거기에 잘 조성이 되어 있고 네. 거기에 뭐 종친회도 있고 뭐 상당히 그 지역 우리나라 자체에서 애국지사지만 그 지역에서 존경받는 분이었는데 아니 그 애국지사 동상을 깨부순 거랑 자기 보수를 강화하는 거랑 무슨 아니 그렇죠. 연결성이 있어요? 그 단재고등학교라는 것 자체가 이미 진보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서 있는 동상 자체도 진보라고 느끼는 거죠. 애국지사가 아니고. 아. 예. 그러니까 그렇다고 거기 무슨 교실을 깨부실 수도 없고. 그냥 상징적인 거를 깨부신 거죠. 그러면 애국지사가면 진보예요? 아니요. 거기 세웠으니까 예를 들면 그 와이프가 이쁘면 저집 기둥도 예쁘다잖아요. 단재고등학교 싫으니까 그것도 싫은 거야. 아 그럼 단재고등학교 이름을 바꾸든지. 네. 그왜 단재고등학교 이름을 안 바꾸고? 그래도 우리가 참 감사한 게 거기 저 묘지도 형성돼 있잖아요. 네. 그거 안 파헤친 것만 해도 고맙다고 생각해야지. 신홍식 선생의 묘를 안 패. 예, 것만 해도 그것만 고맙죠. 예. 자기 만약에 거기도 학교 땅이었으면은 그렇죠.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예. 또 그 방소동에 저거 있잖아요. 단재 초등학교도 네, 있는데 그 단재 초등학교엔 또 뭐가 무슨 일이 있었을까? 되게 궁금하네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보면 단재 고등학교가 개교도 1년 늦어졌고 뭐 교육과정도 바뀌었고 사실 그 과정은 교육과정 이런 거 제가 약하기 때문에 뭔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논란이 있는데 이렇게 애국지사 흉상을 부셨다? 그것도 도교육청이 직접 또 단재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그 이유가 써 있더라고요. 네. 단재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러면 윤건영 교육감이나 충북교육청은 그 애국지사에 대해서 사상 검증하는 거예요? 아, 이게 사실은 그 오타가 난 것 같은데 건영 정신에 저기 건영 정신에 부합되지 않는다가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조금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는 교육이면 교육, 그다음에 저기 민족 운동가면 운동가 이런 좋은 샘플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네.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를 들면 아인슈타인 아시죠? 네. 아인슈타인이 사실은 그렇게 큰 업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와이프의 네. 업적이 많아요. 아, 그 연구가 같은 그 물리학자였는데 네. 남편이다 보니까 자기가 한 걸 많이 남편 공으로 돌렸거든요. 그러면서 큰 게 아인슈타인이에요. 그리고 자녀 둘인데 이혼했죠. 그럼 이제 큰아들은 별로 안 좋게 성장했고 둘째가 교수가 돼가지고 강연 갈 때마다 아인슈타인 까는 게 아버지를 까요? 아버지를 까는 게 일이에요. 근데도 미국은 아인슈타인을 갖다가 아주 경이로운 과학자로 포장해 놓습니다. 왜? 이런 사람처럼 우리도 훌륭한 과학자가 니들도 되라 이거거든요. 없는 것도 이렇게까지 포장해 놓는데 있는 정말 이렇게 훌륭한 애국지사를 없는 샘플도 만들어야 될 판에 네. 이걸 갖다 깨부시고 도무지 이게 있을 법한 일이냐고요. 아니 그래서 그분의 이렇게 과거를 이렇게 행적을 보니 저는 뭐 자익 활동을 해서 깨부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에 투신하셨고 그 감리교 목하셨고 지금 선영도 지금 그 묘도 그 감리교 쪽에서 같이 만들고 예배도 받더라고요. 2019년에 그런 걸 보면 도대체 왜 부셨는지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없는 분을 만들어도 시원찮을 판에 있는 분마저 부셨다. 아 이게 도대체 그 윤건영 교육감의 역사관이라든가 이거는 뭡니까? 아 도무지 저희가 이제 그 방송 준비할 때 저희 시나리오 이거 봤거든요. 네. 근데 상식선에 있으면 이게 뭔가 할 말이 있는데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요거는 아마 저기 그 국장님께서 SBS에 세상에 이런 일이 거기 한번 의뢰를 한번 해보시는 게 그래야 되겠죠. 도무지 저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교육감이
정말 역사 교육에 정말 샘플이 될 만한 거를 더 많이 만들어서 니들처럼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걸 강조로 해야 될 사람이 G80 세우겠다고 농담이지만 이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자꾸 뭐 생각할수록 뒤늦게 더 의문스러운 건 그 신홍식 선생의 동상이 1980년도에 네. 지어졌어요. 예. 한참 서슬퍼런 군부 독재 그렇죠. 시대. 예. 아 그때도 애국지사 동상이 세워졌는데 이게 지금 44년이 지난 후에 이거를 도교육청이 철거시켰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 혹시 윤건영 동상 세우? 아무 동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무슨 미관을 해친다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미관이 해쳐지던데 그 동상이라도 하나 있고 그 옆에 단재 신치호 동상도 세우고 아예 그 학생들에게 본보게 되도록 그 지역에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던 분도 세우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 도무지 아니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 집에 그 아버님 사진을 걸어둬요. 아버님의 좋은 거 기억하고 그분의 훌륭했던 거 담자고 집안에서조차도. 그런데 이게 지금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그 윤건영 교육감이 국민윤리교육과 나오지 않았어요? 예. 그러면 더더욱 애국이라든지 네. 그런 어떤 그 독립운동이라든지 이런 거랑 좀 다른 건가? 교육감님은 이제 그 윤리교육과라도 주로 이제 세부 전공이 청소였나 봐요. 청소. 예. 그래서 학생들한테 쓰레기 주우라고. 요새는 아침 일찍 그 어디 봉사활동을 한다던데 예. 출근하기 전에 예. 부지런하게. 네. 그래서 하여튼 이거의 지금 실체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 왜 철거를 하라고 했는지 누가 주도해서 했는지 그 배우는 누군지. 예. 근데 그 이제 사람들이 그 평가가 바뀌었어요. 네. 그 전에는 큰 윤, 작은 윤 네. 이랬잖아요. 윤 대통령과 윤건영 교육감하고. 네. 그러다가 이제 큰 윤은 있었고 슈퍼 윤이 생겼어요. 새로운 슈퍼윤. 네, 슈퍼 윤. 그래서 큰 윤에서 슈퍼 윤 자리를 윤건영 교육감이 차지했다가 아하. 윤석열이 내가 질 수가 없다. 그래서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울트라 윤으로 다시 올라가서 지금은 울트라 윤, 슈퍼 윤 이렇게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다 체급이 올라갔네요. 예, 체급이 한참 올라갔습니다. 근데 아까 좀 말씀하셨는데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 김진균 그 전번에 그 네. 교육감 후보 나왔다가 사퇴했죠. 네, 단일화에서. 네. 그분은 어떻게 지냅니까? 뭐 여기저기 뭐 정신없이 다니더군요. 아 그래요? 네, 네. 뭐 모임이 있는 곳은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예, 뭐 아마 제가 받은 느낌은 포기 안 하고 나올 것 같은데. 그래요? 예, 예. 아니 우리가 저번에 이제 녹화했을 때 네. 교육감 후보군에는 그 손인석 대표가 뺐더라고 아예. 네. 그래서 안 하실래나? 사이가 안 좋나? 아니 뭐 그건 아니고 뭐 그런 무슨 느낌이나 뭐 그런 단서가 있어서 그랬나 싶어서. 그리고 근데 교수님 네, 오시면은 그 다음에 나오실 것 같아요. 네, 수능 시험 있잖아요. 네. 수능 시험 볼 때도 뭐 그 시험 잘 보라고 곳곳에다 김진균 해갖고 현수막 다 붙이고 그랬어요. 맞아요. 붙였어요. 네. 예. 그럼 뜻없이 이렇게 붙였겠어요? 그럼 뭐 근데 무슨 현직 교육감하고 붙어서 돼요? 모르죠. 둘 사이에 무슨 내막이 있는지. 내막이 뭔지. 예. 그 내막 궁금합니다. 저도 뭐 들어오는 반트나 뭐 실체를 모르니 그 내막이 뭔지 좀 시간이 지나면 나타나겠지 아니면 영원히 묻혀질지. 아니요,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올 거예요. 아 그것이 알고 싶다. 그다음에 세상에 이런 일이. 네, 세상에 이런 일이. 그 SBS만 주로, 들어와시면 예. 무슨 MBC가 대세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 난데없는 애국지사 동상을 때려 부시는 바람에 저 신홍식 선생님이 누군지 좀 새로 알았습니다. 네. 그동안 잘 몰라서 죄송한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울 때 역사관까지 이렇게 역사적 인물까지 동상을 예. 부셨다는 데 대해서 이거 뭐 안타깝다고 말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교육감이 근데 아무 얘기를 안 해 아직까지. 네. 교육청은 사과를 했는데 그 대장은 아무 얘기도 안 하는데 왜 그러는 걸까요? 말해봐야 손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조용할 때까지 그렇죠. 예. 넘어가겠지. 이 또한 지나가리라. 박진 의원이 그냥 안 지나갈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본인은 일단 이 또한 지나가리라. 뭐 하여튼 이런 혼란스러운 시기에 특히 교육이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고 정말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런 그 정신을 쭉 이어가야 되는데 중간에 깨부수는 일이 있는데요. 교육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그러니까 사실 그 대통령도 그렇고 대통령이 할 일은 국민 통합입니다. 근데 지금 집권에서부터 국민 갈라치기만 했잖아요.
교육감이 할 일도 통합된 교육이에요. 본인이 보수 교육감이라 그래도 진보에 좋은 교육 철학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육 정책이 이걸 통합해서 가야 될 게 교육감의 의무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갈라치기 하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요. 단지 고등학교부터 시작해갖고 이런 부분 정말 잘못된 거라는 거죠. 리더의 장은 통합이 기본입니다. 이게 아니 만약에 제가 뭐 진보 교육관을 쳤을 때 네. 보수가 전혀 가치 없으면 이미 뭐라죠 소멸됐을 거예요. 가치가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 교육 철학에다가 거기 좋은 가치 많잖아요. 결합시켜서 가는 통합의 교육, 통합의 정치가 있어야 되는데 특히 교육감일수록 더 필요합니다. 왜냐면 한쪽에 끼우러진 걸 보고 잘하면 애들이 어떻게 잘하겠냐고. 그러게요. 애들이. 네. 왜냐면 대통령이야 그래도 이거 다 큰 어른들을 많이 상대하는 거니까 표 가진 어른을. 근데 교육감은 다르죠. 잘하는 애들 상대로 한쪽의 사상을 투입시키는 그러한 교육 정책, 이건 정말 위험한 정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 교육계는요, 전체도 그렇지만 실패를 별로 좋게 안 생각합니다. 맨날 교육청에서 보면 교육 성공 사례집이야. 네. 저 같으면 교육 실패 사례집도 낼 것 같아. 그렇죠. 이렇게 하니까 실패하더라.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교육 정책이 첫 번째는 진보라 그래도 보수의 가치를 같이 어울리는, 그래서 아이들이 클 때 한쪽 사상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교육 정책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자라면서 실패라는 게 더 소중하구나라는 교육도 이제 시켜야 될 시점이 왔습니다. 이게. 그리고 또 하나는 바라보고 싶은 게 부모님들도 많이 개입시키는 교육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부모님들도? 부모님도.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을 진짜 스승으로 만들도록. 지금 그러면 5월 15일이 선생의 날이라 그래야지 왜 스승의 날이라 그래요? 아니잖아요. 이제 시대의 흐름이 선생이란 게 먼저 태어날 자, 먼저 태어났잖아요. 먼저 태어난 사람이 많이 하니까 가서 배운 건데 지금은 그런 거는 상당히 많이 할 수 있고 스승의 길로 가도록. 그 다음에 이제 부모를 많이 끌어들여야 돼요. 예를 들면 생선 가게입니까? 생선 집입니까? 생선 가게? 예. 과일 집이에요? 과일 가게? 그죠? 근데 밥집이에요? 밥 가게예요? 밥집. 밥집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부모를 끌어들이는 제일 중요한 게 제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아침밥, 밥집, 집밥. 집밥. 집밥을 먹여서 학교를 보내는 이런 소소한 정책이라도 해서 부모와 같이 가는 그런 교육 정책 계속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는 김진균 회장을 얘기했는데 네. 얘기하는 길에 진보 쪽에 김병호 교육감은 교육감 안 할 것 같던데요? 그러면 이제 누가 아니요, 5대5예요. 아직도 5대5예요. 그 모르는 일입니까? 그럼요. 5대5죠. 그럼 또 김상렬 전 단체연수원장도 계시고 김성건 전 부교육감도 계시고 도종환 전 국회의원도 이름이 자꾸 나오고 하는데 어쨌든 사람을 두고 하지 말고 어떤 시대 정신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옛날처럼 그냥 지식 정보 많이 들어갔고 많이 든 사람이 나라의 봉사도 많이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한평생 먹고 살고 이랬는데 그래서 명문고등학교, 명문대학을 많이 갔어야 되는 거였죠. 그만큼 많이 배울 수 있으니까. 지금은 아니란 말이지. 어떻게 하면 걔가 갖고 있는 끼를 살려줄 수 있느냐. 하늘이 누구를 하나 내려보냈을 때 다 먹고 살 무기는 하나 줘서 내보냈어요. 이거를. 그럼 얘 무기가 뭐냐. 그게 공부 아닌 것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학생의 적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키우고 우리가 평가도 대학 입시나 대학원 같은 경우 평가도 그런 식으로 다시 조금 가다가 조금 불상사가 생기면 다시 돌아가 옛날로. 아니에요. 그거는 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 전체도 이제 다양성 그리고 학생들의 끼를 키워주는 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일대학이 총장이 그러잖아요. 중퇴생이 더 훌륭하다고 더 많은 훌륭한 중퇴생을 만들어내겠다고. 교육에 좀 이제 보는 시야도 확실히 바뀌어야 될 때가 되지 않느냐. 지금 좀 하시는 얘기는 산업시대 모델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느 대학 많이 보냈다는 등 지금 그 시대 아니에요.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현실이 더 갑갑하네요. 그런 훌륭한 사람을 키울
교육청이 애국지사 동상을 깨부수고 있으니 그러니까요. 예. 이게 지금 어느 나라 시대이고 어느 일본인가 하는 우리가 지금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답답합니다. 그러게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을 못 하잖아요. 대한민국 청주에서 지금 방송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